안녕하세요. 책사랑 와이즈피플스입니다. 오늘은 그 주요 이슈를 한 발 빠르게 전하는 이슈북 6월호죠. 왜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했는가?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중동 상황, 특히 이스라엘하고 이란 사이 긴장이 엄청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가 그 배경이랑 핵심 질문들을 아주 깊이 다루고 있더라고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복잡한 상황의 본질을 좀 빨리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핵심 내용을 뽑아보겠습니다. 먼저 그 최근에 있었던 사건들 이걸 좀 간략하게 짚어볼까요? 어떻게 전개됐었죠? 네, 이게 시작은 2024년 4월 1일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시리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공격했죠. 아, 그때 이란 혁명 수비대원들이 사망했고요.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4월 13일에 이란이 보복으로 이스라엘 본토에 미사일이랑 드론 공격을 감행했고요. 네네. 그리고 다시 4월 18일에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쪽을 겨냥해서 재보복 공격을 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좀 제한적인 공방 느낌이었는데.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결정적인 게 2025년 6월 12일, 13일 이때입니다. 이스라엘이 일어서는 사자라고 이름 붙인 대규모 공습작전을 시작했어요. 일어서는 사자요? 네, 전투기를 200대 넘게 동원해서 이란 핵시설, 미사일 기지, 군 지휘부까지 한 150곳 이상을 타격했습니다. 이때 이란 군 수뇌부하고 핵과학자들이 다수 사망하고 천연가스 시설 같은 것도 피해를 입었고요. 와, 정말 엄청난 규모였네요. 수십 년간 이어지던 그 소위 그림자 전쟁이 진짜 전면적인 직접 충돌로 바뀐 거군요. 네, 이슈북에서도 바로 이 지점을 아주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죠. 왜 도대체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했는가? 이 이슈북에서는 이스라엘 입장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이스라엘의 공식 입장은 아주 명확해요. 바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임박했다는 거. 이걸 이제 존재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했다는 거죠. 자료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 제조 직전 단계에 고농축 우라늄을 이미 확보했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행동해야 한다. 이런 절박감이 아주 컸다고 분석합니다. 그 존재 위협 인식. 아무래도 홀로코스트 같은 역사적 트라우마랑 그 다시는 never again이라는 원칙, 이런 게 깊게 깔려 있겠군요. 이슈북에서도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 결정에 정말 큰 동력이 됐다고 보는 것 같고요. 정확하십니다. 거기다 이제 백인 독트린이라는 게 또 작용을 했어요. 아, 백인 독트린요? 네, 적대국이 핵무기를 갖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선제 공격 원칙입니다. 과거에 이라크나 시리아 핵시설 공격했던 것처럼요. 이란 지도부가 계속 반이스라엘 발언을 하고 지도에서 지워야 한다, 이런 식의 이게 핵 위협이랑 결합되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공포가 극에 달했다고 봐야죠. 하지만 이슈북에서는 이 공식 입장 말고 다른 요인들도 같이 보고 있죠. 예를 들면 네타냐후 총리의 당시 국내 정치 상황 같은 거요. 그건 어떻게 분석하나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네타냐후 총리가 개인적으로 부패 혐의 재편도 받고 있었고 연정이 막 흔들리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외부의 적을 좀 부각시켜서 내부 결속을 다지고 지지율도 좀 끌어올리려는 그런 정치적 계산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란이 하마스나 헤스볼라 같은 대리 세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포위하려는 전략을 쓰잖아요. 이걸 사전에 차단하려는 군사전략적인 목적도 같이 고려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공격을 당한 이란족 입장은 어땠을까요? 사실 이란이랑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나빴던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1979년 이슬람 혁명 전까지는 오히려 관계가 괜찮았죠. 근데 혁명 이후에 완전히 적대 관계로 돌아선 겁니다. 이란은 계속 핵 개발은 평화적인 목적이고 자위권 차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비공식적으로 핵 가지고 있는 걸 비판하죠. 이번 공격으로 당연히 고위 지휘관이나 핵과학자 잃고 시설 파괴되고 피해가 컸지만 내부적으로는 오히려 반이스라엘 감정이 더 커지면서 결속을 다지는 그런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란이 공격 시점을 제대로 예측 못했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그건 좀 흥미롭네요. 네, 이슈북에 따르면 그런 정황이 좀 있어요. 당시 미국하고 핵 협상을 다시 시작하려고 외교적인 노력을 하던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이 이렇게 대규모로 공격할 가능성은 좀 낮게 보지 않았을까. 여러 경보 신호가 있었는데도 그냥 외교적 압박 정도로 해석해서 방어 태세가 좀 미흡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피해를 키운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하고요. 아,
결국 이 갈등이라는 게 단순히 군사적인 충돌, 이걸 넘어서는 훨씬 복잡한 문제군요. 그렇습니다. 이 이슈북이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갈등의 다층적인 본질, 동맹이었다가 적대국이 된 역사적 배경도 있고 또 시아파 혁명 이념 대 유대국가 이념 같은 종교적 이념적 대립도 있고요. 중동 패권을 둘러싼 지정학적 경쟁, 그리고 당연히 핵 문제라는 아주 민감한 사안까지 다 얽혀 있는 거죠. 정말 복잡하네요. 네. 그래서 2024년, 2025년에 벌어진 이 사건들은 이런 복합적인 갈등이 이제 뭐 대리전 양상을 넘어서 직접 충돌로 전환됐다는 걸 보여주는 분수령인 셈이고요. 동시에 드론이나 정밀 유도 무기, 사이버전 같은 첨단 기술이 활용되는 현대전의 모습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의 공격 결정에는 그 핵 위협에 대한 정말 실존적인 공포, 여기에다가 국내외 정치적인 계산, 또 아주 깊은 역사적, 이념적 갈등의 뿌리까지 이게 다 복잡하게 얽혀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그냥 어느 한쪽이 잘못했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양측의 행동과 또 그 이면에 숨어있는 동기들, 그리고 이게 앞으로 가져올 파장까지 좀 다각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이슈북은 우리에게 좀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과연 이런 군사적인 선제 공격이 근본적인 안보 불안을 정말 해소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더 깊은 불신과 보복의 악순환을 만들어서 예측 불가능한 불안정성만 키우는 건 아닌지 한번 진지하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왜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했는가 이슈북을 통해서 이 복잡하게 얽힌 중동 정세의 중요한 단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를 계속 좀 주시하시면서 균형 잡힌 시각을 형성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 책사랑 YG 피블스였습니다.